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 찍었어요. 사기공화국에 대해서 얘기를 찍었는데, 이건 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는 거 다 아시죠? 사실 전 국민이 사기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중에 좀 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불경기일수록, 돈 벌기 힘들수록 사기 범죄는 더 발전하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사기 범죄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점점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좀 문제가 많아요. 사기 치는 그 사기꾼들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나라 법률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왜 노답이고 왜 문제가 많은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죠.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고 이제 딱딱 끊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죄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법정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이하의 징역인데 여지껏 10년 이상 때린 적이 없어요. 10년 맥시멈을 때려서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법정형은 아무리 높아봐야 법정형은 이제 10년 이하지만 실제로 선고되는 사례들을 보면 아무리 높아봐야 한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리고 초범은 집유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유는 뭔지 아시죠? 집행유예. 굉장히 관대한 범죄예요. 사기를 치게끔 도장하고 있어. 사기 때문에 국민이 정말 눈물 흘리고 피땀 흘린 돈을 다 날리는데 그분들이 처벌받는 것은 굉장히 약해요. 말도 안 되게 약해요.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치라고 조장하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 나와봐야 할 수 있는 게 또 사기 말고 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평생 배워먹은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사기치겠죠, 나와가지고. 오히려 사기를 치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고되는 사례를 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돈을 해먹어도 5년 이상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판례 같은 찾아보시면 나와요. 진짜로.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처벌 수위가 왜 약하냐? 처벌 수위가 약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 이제 법을 집행하는 판사님들이 이 사기 범죄에 대한 좀 위험성이나 사회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판사님들이 뭐 아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법률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만들거나 사형으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처벌 법률이 약합니다. 약해요. 우리나라는 징역형도 맥시멈이 30년 아닐까? 30년이 최고형이에요. 유기징역으로. 외국은 뭐 80년, 150년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30년이야. 그리고 판사분들이 죄송한 게 판사분들이 아무래도 사법고시 공부하고 책만 보시고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밖에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기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사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사기를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품위박산 나고 피해 보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좀 문제가 뭐냐면, 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형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형법을. 형법을 공부하면 사법고시 기출문제도 봅니다. 사법고시 기출문제를 보면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좀 약간 옛날 판례들이 있죠.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형법 같은 공부하면 옛날에 시대에 맞지 않은 옛날 구닥다리 판례 같은 건 좀 시험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2022년, 곧 있으면 23년인데 1927년, 72년 판례 왜 봅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사실 기출문제를 보면 그런 판례가 나와요. 약간 보면 이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법도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의 큰 골격은. 법을 집행하는 분들, 뭐 대법관이나 거기 이제 헌법재판소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그 바꿔야 되는데 바꿀 생각을 안 해. 생각보다 이 법조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상상 이상 고지식해요. 내가 봤을 때 꼰대 중에 상꼰대야. 공무원 많이 한 꼰대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수문화 등이 심하잖아요. 정관예우도 있고. 음. 그런 분들이 옛날 방식을 고수하고 법 개정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법률 개정 같은 것도 쉽게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 뭐 굵직한 사고 같은 거 안 나오면 잘 안 바뀌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살인죄 공소 씌워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도 큰 사건 터지니까 바꾼 거야. 그런 거 안 터졌으면 영원히 놔뒀겠지, 영원히 25년 안 놔뒀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피해액이 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큽니다. 사기를 피해 당하면 원금 회수가 안 됩니다. 네. 10억을 당하면 10억 못 받습니다. 왜냐, 사기꾼들이 받는 순간 바로 돈을 세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숨긴다거나 기자 추적을 피하기 때문에, 설령 잡는다 하더라도 돈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이게. 어? 우리나라는 법이 좀 웃겨, 이게. 돈을 못 받으면 그 사람 평생 있잖아요. 뭐 노가다를 뛰건, 어? 일을 해서라도 갚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갚으면 그냥 징역만 살고 나오면 그냥 끝나는 게 답이 말이 돼, 이게? 나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백억씩 해먹었는데 그냥 징역 나와가지고 그 징역 사유다 나오면 끝나고, 그러면 그 사람 돈 회수 안 된 건 자기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찾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평생 살 거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를 또 사기치거나. 안 그래요? 그런 거에 뭐냐면 어차피 뭐 사기 쳐가지고 깜빵 간다 하더라도 한번 시원하게 많이 해서 그 돈 어딘가 숨가가지고 없다고 배째고 몇 년 살다 나와가지고 그 돈 다시 꺼내서 내가 쓰면 되고,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당하는 사람 바보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거예요. 설령 뭐 사기로 사기꾼을 잡는다고 해도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사기친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참 웃기죠, 이게. 내 돈으로, 내 삥딴 친 돈으로 이걸 자기가 비싼 변호사 고용해. 자기들이 또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진짜 그런 겁니다. 뭘 비싼 변호사는 돈 많이 깨지겠지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을 내가 삥딴 친 돈 못 주겠지만 난 비싼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재판 가서 형량을 줄여야겠다. 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벌어집니다, 여러분. 안 벌어질 것 같아.
몇십억씩 해먹고 뭐 변호사 한 명 뭐 비싼 돈 써가지고 고용해도 1년만 늦게 1년 좀 줄일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반면 사기를 당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변호사를 비싼 거 못 쓰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변호사도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대형 로펌에서 이제 비싼 수임료를 받고 하는 사람하고 일반 지방인 변호사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게. 크게 해먹고 이제 잡힌 분들은 비싼 변호사 고용하겠죠. 조금이라도 이제 내가 이제 징역 살 그게 뻔히 보이는데 1년이나 줄이려고. 그래서 보면 좀 크게 해먹은 사람도 있죠. 많이 사기친 사람들 보통 이제 3심까지 갑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엄청 많이 깨지고 마음고생, 돈고생 엄청 많이 하거든요. 일반 사람 대법원까지 가면 1년이 1년. 1년 동안 뭐 일도 못하고 계속 거기에 시간 써야 돼. 수임료는 장난 아니고. 근데 사기꾼들은 워낙에 해본 게 많다 보니까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또 이제 형수법에 보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불이익 변경 금지. 그러니까 사기로 큰 돈을 쳤다. 몇십억 해먹었어요. 50억. 50억 해먹고 잡혔어요. 사기죄로 잡혀서 이제 사기꾼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뭐 1심에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5년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사기꾼이 피고인이죠. 피고인.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피고인 신분에 바뀌게 돼요. 바뀌면 여기서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합니다. 이 항소라는 말이 뭐냐면 1심 판결이란 불복이에요. 이런 말도 여러 말 안 하면 좋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뭐 저도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1심 판결이란 불복이 항소고 2심 판결이란 불복이 상고예요. 그러니까 불복이 뭐냐 하면 인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하자. 다음 시 넘어가서 더 하자 이거예요. 네. 그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뭐냐 하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5년 했잖아요. 그럼 5년보다 더 밑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이렇게 피고인이 항소하고 자꾸 상고 2심, 3심까지 간 사건들이 넘어가면 형량이 줄어들어요. 대체로.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기꾼들도 1년, 2년 더 이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자꾸 이렇게 상고하는 거야. 어차피 내 해먹은 돈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1심에서 5년 나왔지만 이제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뭐 3년 나오고, 아니 집유까지 나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좀 한숨 나오죠. 물론 이런 일이 모든 사기꾼이 다 이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크게 먹은 사람들. 사기꾼도 뭐 소액 사기가 있고 뭐 몇천만 원 사기가 있고 한데 사기꾼이 스케일이 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참 노답이에요. 당하는 사람 억울하고 당하는 사람만 힘들어하고. 근데 나라에서 이거는 제대로 책임져 주지 않고 제대로 문제 규명을 하지 않고 사기꾼들은 한번 해먹고 또 나아가 또 사기하고. 사기꾼은요 거의 재범률이 100%입니다. 100%. 나오면 또 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영원히 못 씹는 생각하면 돼요. 개가 천선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영원히. 근데 나라에서 그걸 놔주고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사기라는 게 뭐 작정하고 하면 사실 당할 수 없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나한테 이의 없이 잘해주거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달라붙는다거나 친절히 베푼다.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자꾸 뭔가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입니다.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나하고 일면식도 없어. 특별하게 연관될 것도 없는데 자꾸 친한 척 아는 척 연락처 달라. 어디 사냐 물어보냐 사는들. 그 사람도 의심해야 돼. 요즘 의심하기 좀 많아. 예, 왜냐 지금 경제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는 게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 전성기입니다. 경제가 호황의 전성기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돌파구.
어려우면 쥐어 짜내고 좀 아껴 쓰면 되는데, 자꾸 뭔가 이제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찾는데, 혼자서 안 되잖아요.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 막상 뭐 안 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딱 와가지고, 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어? 제가 식사한테 함께 대접할 테니까, 뭐 어떤 고민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가지고, 아마 여폰이도 그렇게 접근했겠죠? 접근해가지고, 밥 사주면서, 아유,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시지. 저 이런 거 분야 전문인데. 어? 모르면 얘기하시지. 어? 이것도 인연인데 앞으로 뭐 자주 봅시다. 응? 아마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 못했을 거야 아마. 의심해야 됩니다. 예, 이유 없이 밥 사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정상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조심해야 돼. 내년에 아마 사기 범죄 많이 일어날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안 당하는 게 상책이 안 당하는 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법을 좀 다루시는 분들 좀 사기 못 치게 좀 법을 좀 강력하게 만드시다. 강력하게. 난 사기꾼들도 전자발찌를 좀 착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자발찌. 제 가게에 사기꾼들은 전자발찌 착용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전자발찌 착용 범위를 늘려가지고 사기꾼들도 착용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짓거리 하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으니까 활개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전자발찌만 착용해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 뭐 이런 좀 먹고 살기 힘든데 다들 본인 돈 가서 잘하시고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큰 돈을 버는 것보다 지금 벌어놓은 돈 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절대 뭐 투자 같은 걸로 뭔가 큰 돈 벌어보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사기꾼들이 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